어느 정도로 지금 부모에게 역부양을 당하고 있냐면 저희가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.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제 부모들에게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대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여기 시점으로는 39.5%에 해당이 됩니다. 결국은 스스로 독립적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 손자녀들을 부양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. 이 39.5%라는 게 2012년 자료예요.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었다는 얘기겠죠.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게 캥거루족들 그 자녀들 입장에서도 사실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약간 그 캥거루족들에게는 이득이 더 많습니다. 일단 주거 문제 해결되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비가 최소한으로 들게 되죠. 그리고 육아 문제 해결되죠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오래 버티면 어쩌면 집까지.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이득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어요. 네. 부모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! 이건 안 되고요. 기간을 정하고 어느 시점까지 너희가 독립할 수 있겠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그 시점까지 서로 약속을 하고 자녀가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. 끊임없이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. 독촉. 그러면 그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네. 이렇게 캥거루족을 둔 부모들의 노후는 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. 그 부모 재산에 관심이 많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없다면. 이거 써야죠, 뭐. 네. 아, 어떻게 할 쓰는 게 좋죠. 네. 제일 깔끔한 것은 이제 차용증을 쓰는 거고요. 네. 근데 그 참 제가 여기 나와서 자꾸 그 현실성이 없는 말씀만 자꾸 드리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차용증 쓰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. 그 직접 쓰자고 하기가 어려우면은 제3자의 도움을 빌려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도저히 안 떨어진다 하시면은 자식들한테도 이거는 꿔주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. 이자를 매달 붙여와라. 계좌이체로 이자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. 하나의 증거. 이거는 꿔준 거다.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맨날 받은 거 아니냐.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보충적인 방법으로는 쓰실 수 있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계속해서 신부양 갈등. 자, 다음 사례입니다.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받았는데 돌려달라고요?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김희정 씨. 3년 전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요. 자식 다 필요 없다. 너만 있으면 돼. 나 죽으면 네가 이 집 다 가져라. 무슨 말씀이세요? 어머니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사셔야죠. 모녀지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. 좋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. 큰아주버님, 어머님이 병원 모셔가세요. 아주버님,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. 아, 저 바쁜데. 저 큰형이랑 얘기하세요. 며느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. 슬픔에 잠겨있는 것도 잠시 시어머니 일에 관심 없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. 우리 어머니 집, 즉 우리 집. 아, 우리가 자식이니까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맞지. 부양에 소홀했던 남편의 형제들, 돌아가신 시어머니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적반하장이네요, 정말.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, 장 변호사님?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8년 전부터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남편이 이제 2년 전에 근데 먼저 돌아가셨어요.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?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걸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재혼을 했으면은 받을 수 없지만 재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남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그 상속분은 남편의 상속분이랑 같아요. 네. 그러니까는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랑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면 다른 형제들하고 나눠야 되는 문제는 생깁니다. 그러나 그 다른 형제들이 이분을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죠. 예, 정말 저런 경우 많이 들어봤는데 저런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 그러지 맙시다.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그 며느리분이 네.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 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네.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이 뭐 유언 같은 게 없어서 이제 문제인데요. 네. 유언이 없을 때는 그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으로는 형제들이 다 똑같아요. 장남한테 더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예. 장남과 차남